샤를르 8세, 루이 12세, 프랑스와 1세 등 3대에 걸쳐 재정관을 지낸 토마스 보이에와 그의 부인인 까드린 브리소네가 자신들의 성을 세우기로 결정한다. 13세기부터 존재하던 몰래 방앗간의 주인이던 마흐크 가문으로부터 1512년에 방앗간을 매입하여 동족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철거해버리고 자신들의 건물을 새로 짓는다. 방앗간의 주인이던 마흐크 가문의 흔적은 현재 기념품 가게로 이용되는 탑이 유일하고, 토마스 보이에와 카트린 브리손의 부부 이름의 이니셜은 성의 곳곳에 남아있다. 1513년 르네상스 양식으로 성을 지으면서 토마스 보이에는 당시의 프랑스 왕인 프랑스와 1세를 수행하느라 시간이 없었고, 그의 부인인 카트린 브리소네가 공사를 총감독 지휘하며 자신의 취향에 맞추어 건물을 세운다. 1521년에 드디어 성이 완성되어 이곳에 정착하여 몇 년 살지도 못하고, 남편 토마스 보이에는 1524년에, 부인인 카트린 브리소네는 1526년에 사망한다. 아들인 앙뚜아느 보이에가 유산으로 물려받지만 생전에 마차 뛰기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지면서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었고, 빚을 탕감하기 위해 1535년 이 성을 왕인 프랑스와 1세에게 양도한다. 프랑스와 1세의 뒤를 이어 1547년 왕위에 오른 앙리 2세는 자신보다 18세나 많으면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미망인 디안느 드 뿌아티에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이 성을 선물로 주고 애정 행각을 벌이는데, 지구 종말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대로 1559년 몽고메리의 창에 눈이 찔린 앙리 2세의 임종 때 본부인 까드린 드 메디치 왕비는 평상시 뒷전에 밀려있던 신세를 복수하고자 벼르던 차에 디안느 드 뿌아티에가 이 시농소성에 애착이 많은 것을 알고는 왕으로부터 받은 모든 선물을 내놓으라며 자신의 슈몽 슈르르와르성을 주면서 시농소성을 빼앗아 버린다. 또한 미친 수도사 자크 클레멍에 의해 앙리 3세가 살해당하자 흰 왕비라고 알려진 루이즈 드 로렌이 정착하여 왕의 죽음의 네타시어 에도의 표시로 흰색과 검은 옷만을 입으며 고행과 기도로 생을 조용히 마감하였던 곳이다. 이후 왕비의 조카 프랑스와즈 드 로렌이 사용하여 다섯 왕비의 성으로 불린다. 루이 14세 응접실은 1650년 7월 14일에 시농소성을 방문한 루이 14세가 방문 기념으로 자신의 배다른 삼촌인 방동 공작에게 르포트르가 제작한 화려한 화구의 리고가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선물한다. 벽난로 위에 불 도마뱀과 흰 담비는 프랑스와 1세와 왕비인 클로드 드 프랑스를 상징한다. 18세기의 성주이던 뒤팽 부인의 인심이 후독하여 프랑스 대혁명의 혼란기에서도 민중들이 이 성은 건드리지 않아서 예술품들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많은 예술가들과 친분이 두터웠고,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 루소, 몽테스키웨 같은 사람도 주요 손님이었다고 한다. 앙리 2세가 죽자 섭정이 된 까트린 드 메디치 왕비가 서재로 사용하던 곳으로 시에르 강과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는 이곳에서 프랑스를 다스리며 오늘은 어떤 정적을 없앨까를 궁리하던 곳이다. 거의 원형을 간직한 16세기의 천장에는 왕비의 이니셜인 겹쳐진 시를 볼 수 있고, 출입문 좌우에는 이탈리아 장식장이 놓여있다. 특히 이 방의 이름이 붙게 되는 16세기에 브뤼셀에서 제작되어진 쥐방울꽃이라는 녹색의 타피스리는 고딕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으로 짜여진 것으로 신대륙의 발견을 주제로 하면서 유럽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동물상, 식물상을 보여준다.
가브리엘 데스트레의 방으로 카트린 드 메디치의 딸 마고와 결혼한 앙리 4세는 프랑스 왕조 역사상 최고의 바람둥이로 56명의 애인 이름을 역사가들이 밝혀내었다. 이 중에서 가장 총애하던 가브리엘 데스테르가 사용하던 방에는 침대 옆에는 16세기의 플랑드르에서 제작된 타피스리가 있다. 여섯 개의 아치를 갖는 다리를 디안느 드 뿌아띠에가 쉐르강 위에 만들었고, 성을 빼앗은 까드린 드 메디치 왕비의 명령을 받아 1576년 필리베르 디 에로름이 연회를 베푸는 장소로 다리 위에 2개의 층을 갖는 화란을 만든다. 첩이 건설한 다리 위에 왕비가 건물을 세운 셈이다. 1577년 까드린 드 메디치 왕비의 아들인 앙리 3세를 위한 파티에 맞춰 바닥에 사각형의 음해암과 석반석이 깔린 넓이 6m, 길이 60m에 18개의 창문을 갖춘 강 위에 떠있는 무도회장이 완공된다. 양쪽 끝에는 르네상스 양식의 벽난로가 2개 있지만 쉐르강의 건너편으로 연결되는 남쪽 문은 장식용으로 이용된 가짜 벽난로이다. 여름철에는 이 문을 열고 반대편 쪽으로 건너가 산책을 즐길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성주인 가수동 매니에가 자비 부담으로 이곳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하도록 병원 시설로 내어주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쉐르강의 오른쪽, 즉 성이 위치한 지역은 점령지였고, 쉐르강의 왼쪽, 즉 화랑의 끝쪽은 자유지역이어서 레지스탕들이 많이 이용하였다. 죽은 남편에게 애도를 표하는 검은 상복을 즐겨 입으며 시인으로서 많은 예술가들과 친분을 가졌던 디안느 드 뿌아띠에와 앙리 2세가 사용하던 방이다. 즉, 바람을 피우던 곳이다. 16세기 플랑드르에서 제작된 타피스리가 한쪽 벽을 장식하고, 당대의 유명한 조각가인 장구종 이 조각한 벽난로에 H와 C가 겹쳐져 있는 문자는 왕과 왕비의 이니셜인 동시에 왕의 애인인 디안느 드 뿌아띠에의 이니셜인 D가 숨어있다. 벽난로 위에는 1559년에 이 성을 빼앗은 카트린 드 메디치 왕비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왕과 첩의 애정 행각을 지켜보는 듯 못마땅한 표정으로, 옆으로는 17세기 이탈리아 학파의 옷을 빼앗긴 예수가 보이며, 그 밑에 수납장에는 시농소 성에 관계되는 문서 보관함으로 사용된 가구에 토마스 보이에와 디안느 드 뿌아띠에의 서명을 볼 수 있다. 약 500년 전의 가죽으로 된 앙리 2세의 의자도 놓여있다. 당시의 부엌 생활을 볼 수 있는 주방은 쉐르강에 놓여진 첫 번째의 기둥을 형성하는 거대한 토대 속에 들어있다. 16세기의 벽난로, 빵 굽는 기계, 집기 등을 보관하는 식기 보관고는 식당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경비병들의 식당과 하인들의 식당을 볼 수 있다. 벽난로 겸용의 화덕시설,
빵 굽는 가마와 당시에 사용하던 녹쇠 그릇들이 전시되어 있다. 갈고리와 칼 도마가 있는 고깃간도 있고 부엌으로 이동하면서 쉐르강을 보노라면 식량 보급을 하던 배를 대는 장소가 보이는데 이곳을 디안느의 목욕탕이라고 불렀다. 성에서 볼 때 오른쪽에는 디안느 드뿌아띠에의 정원이 방사성 대칭형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고 왼쪽으로는 까트린 드 메디치 왕비가 성을 빼앗은 다음에 만든 정원을 볼 수 있다.